안녕하세요. 송역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 장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 시리즈 동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젊은 시절 오랫동안 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해왔었기 때문이고요. 그 기간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법을 탐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장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장누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한 증상들을 일으키는 원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은 송약사 아프지마를 통해서 지난 동영상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장내에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이 건강하려면 우리 인체 대사에 도움을 주고 장내에서 산을 생성하는 유산균이 85% 정도의 비율로 장내에 존재해야 되고요. 우리 인체의 대사를 방해하는 유해한 세균이 15% 정도까지 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85대 15%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균이 급격히 많아지면 장에 염증이 일어나서 장염이 되고요. 장염까지는 아니지만 정상 상태보다는 더 유해균이 많아진 상태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속하는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번 동영상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순환기, 신경계, 피부, 일반에 대한 증상들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영양 흡수 불량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장내에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면 대장뿐만이 아니고 소장도 영향을 받고요. 영양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세포 내로 전달되는 영양분이 부족해지니까 에너지 생성이 떨어지므로 쉬 피로를 느낀다든지 병적인 회복이 늦어진다든지 그와 연관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다음번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식욕부진, 하복통, 후중감, 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증상이고요. 방귀가 많아지는 증상 등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증상으로는 대변 모양 이상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의 대변은 변 모양이 바나나처럼 변을 보고 나도 휴지로 닦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정도의 대변 상태가 이상적인데요. 장내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면 설사와 연변 경향으로 나타난다든지 삼각변이라 해서 처음 나올 때는 변 모양이 생성되었지만 뒤로 가면서 연변이 된다든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토변 모양, 즉 토끼똥이나 염소똥처럼 동글동글 뭉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변이 너무 굵고 딱딱해져서 변을 볼 때 항문 손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장내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면 이 세균이 상행성으로 담낭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른쪽 갈비뼈 부위 우측 상복부에 팽만감이 느껴지거나 거북해지거나 무언가 무거움을 느끼고 둔중한 감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 증상으로는 그 장내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면서 가스 발생이 많아지는데요. 그 가스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산과다, 속쓰림, 위염, 신경성 위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그 유해 미생물이 단백질을 먹이로 하는 원충류 같은 기생충 종류일 경우에는
위 점막과 장 점막에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장내 번식하는 유해 미생물이 대장균일 경우에 오심구토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오심구토 증상이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요. 가스 발생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트림이 나오고 배에서 꾸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는 복명이라든지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장고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스 발생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트림이 많아지고 어떤 분들은 방귀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담낭에서 쓸개즙 분비가 원활하게 잘 되는 분들은 그 압력에 의해서 가스는 주로 방귀로 나가게 되고요. 쓸개에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그 가스가 역류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트림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핵기 증상을 들 수 있는데요. 매핵기는 한방의서에 복숭아 씨가 걸린 것 같은 증상으로 소개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 매핵기는 정신신경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욕구를 억압했을 때 기가 뭉치면서 목에 불편한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장내 유해 미생물이 많아졌을 때도 그 가스가 역류해서 올라가다가 목에 걸림이 생겼을 때 매핵기 증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순환기와 신경계, 피부 등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